일반적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의 상황은 55에서 5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팬덤은 이전 지분율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움직여 줄 수 있는 자리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시점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올 한 해 30조, 25조 투자 자금의 확대, 현 시점부터 증가시킨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종목을 살까요? 단순하게 삼성전자만을 살까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투자 비중의 확대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을 연동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에서의 종목 찾는 근거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팬덤 이전 수준에서의 한국 투자 비중이 대략 한 34% 수준에서 위아래 등락의 차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팬덤 이전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한도 비중에 따른 편입 비율의 차를 통해서 현 시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PBR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 측면에서의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종목 잡기에 대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이 화두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외국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고 주빈율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 시점 외국인 투자 비중의 보유 한도가 54.5%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시장 참여도와 보유 한도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높을 때는 한 60%까지도 증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높을 때는 60%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이건 일시적으로 순간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고요.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한국 투자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 한 55에서 57% 사이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낮을 때는 49%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시장 흔들림이 나타날 때는 49%까지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중의 상황은 55에서 5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54.5%,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적 수준 상황 하에서 삼성전자에 특이할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 하에서 증가 비율을 판단해 보게 되면 1, 2% 수준에서의 추가 비중 증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시장에 참여해서 삼성전자의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은 다소간에 부족하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특이점에 도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54%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현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에 전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치,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의 평균치는 50% 수준이었습니다. 낮을 때는 한 42%까지 내려갔었는데요. 하이닉스에 대한 평균치 대비해서 최근 역대치의 보유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근에 1월, 2월 사이에서 매수가 집중화되면서 평균치 이상으로 진행된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KB금융, 최근 내에서 저PBR 종목 이슈화된 종목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죠. 외국 투자 비중에서의 진행률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대략 한 7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15년, 16년, 17, 18, 19 이때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70% 수준이었습니다. 낮게는 62%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은행주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물량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크게 증가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 내외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으로 보유 비중 한도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75%까지 늘어난 상태에서의 진행입니다. LG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사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저PBR 종목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가 올라갔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6%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에 3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평균치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최근에 1, 2월 상황에서 지주사 이슈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분율이 확대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결론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SK하이닉스, KB금융, LG 여기에
한전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최근 내에서 저 PBR 이슈로 하여 주가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주로 외국인의 지분율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지분율 자체에 있어서 기존의 평균치 수준을 지금 오버슈팅해서 지분율이 증가한 추세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진입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측면에서 기본 평균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의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전 평균치 대비해서 아직도 지분율 자체가 낮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 PBR 종목을 해서 관심권에 두고 있으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나 아직 현 시점 상황 하에서도 팬덤의 이전 지분율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라든가 KB그룹이나 LG라 같은 종목들은 지분율 대비해서 팬덤의 이전 수준의 평균치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앞으로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에서 최소 25조에 30조의 주식 투자를 늘린다라고 가정을 할 때 비중 측면에서 이들의 보유 비중 측면에서 이전 수준 대비해서 아직까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들은 추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저 PBR 종목이라든가 가치평가 투자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 이 종목은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서의 룸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당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국전력 지금 36.58%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 한국의 절대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지분율 측면에서는 2016년에 82%까지 보유 지분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 2016년 이후에 계속 지분율을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여기는 한국전력에 대한 재무적 측면,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의 그 내용으로 인해서 보유 지분을 계속 감소시켰던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82%의 보유 지분율 최대치 이후에 지난해죠. 32%까지 보유 지분을 감소시켰습니다. 계속 팔았죠. 뭐 한 6, 7년, 7, 8년 정도를 연속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도 전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의 흐름이 재발락하거나 재전환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의 관성의 법칙에서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해 32% 외국인 투자자 지분 최저치를 발현한 이후에 지금 36.58%, 과거 최저치 82%. 그렇다면 82%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의 주가 상승 여지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에서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력 하나 픽해놓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올 한 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에 대한 비중 측면에서의 증가를 시켜주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입니다. 원픽으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보유 비중은 37% 수준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평균치라고 한다면 뭐 45%, 46%, 47% 대략 2017년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대차에 대한 보유 비중은 대략 평균치를 잡아보게 되면 44%에서 45%가 일반적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준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 2% 가감하면서 운용해왔던 게 일반적 상황에서의 현대차 비중이었습니다. 이 현대차에 대해서 17년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22년도에 26% 최대치를 찍었고요. 최근에 현대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1, 2월, 특히 2월 달에 들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한 600만 주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면서 공격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매수를 감행하고 있죠. 가격적으로 볼 때도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요 구간에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한 3%, 지분율 측면에서 한 600만 주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에서 지분율 증가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7%의 지분율 구조 측면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과거 평균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지분율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44%, 45%가 일반적 수준에서의 지분율 측면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대략 한 7%, 8% 수준의 시장 참여가 올 한 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종목 수로 따져보게 되면 한 1,500만 주, 많게는 한 2,000만 주까지도 시장에 대한 매수로서의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에서의 흐름이고요. LG전자는 좀 특이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략 한 29.5%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의 평균 지분율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연동해서 그 비중률을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이 변동성이 좀 외국인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측면에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 상황에 따라서 보유 한도가 증감이 나타난다. 어떤 재료가 있으면 지분율을 갑작스럽게,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21년도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통하는 주가 상황에서 흐름도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주가 이슈가 발현될 때는 순간적으로 매수를 확 늘리기도 하고요. 매도를 확 늘리기도 하는 측면에서의 LG전자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LG전자의 재료적 가치가 부각될 때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매수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급격한 주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9만 원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당장의 시점일지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흐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태핑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현대차 제가 그림으로 한번 떠와 봤는데요. 현대차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2월 달에 주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애매한 구간이죠. 더 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차 주가의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림을 한번 롱텀하게 길게 한번 잡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쇼텀하게 한번 짧게 해서 한번 잡아드려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요, 제가 오랫동안 이 종목을 지켜봤고 오랫동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5만 원 주가 수준에서의 가격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터운 저항 구간에서의 가격입니다. 현대차를 좋아하시고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뭐 지수도 상승했지만 현대차 차화정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나타냈을 때 25만 원 구간대에서의 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때 거의 한 3, 4년간에 걸쳐서 25만 원의 고점부를 계속 두들리는 형태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났죠.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한 44%, 45% 정도 지분율이 진행이 되었던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었던 21년도 지점에서 현대차 주가 또한 25만 원 지점에서의 고점부를 한번 형성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죠. 이때는 30%였는데요. 순간적으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락도 순간적으로 나타나 급락하고 급등하는,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과거 현대차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25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터운 상황에서의 그 저항 구간, 그러니까 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벽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34% 이전 수준에서의 지분율을 보이는 과정에서 계속된 흐름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2월 들어서 주가 올라가면서 6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율 증가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높은 가격에 지분율 증가시키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것은 25만 원 벽을 돌파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대에서 무려 지분율 3%, 600만 주의 지분율을 늘려가면서 해당 구간에서의 집중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정은 받고 있으나 궁극으로는 가장 심리적인 벽이 두터운 25만 원의 벽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팬더믹 이전 수준의 지분율 구조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으로 한 1,500만 주는 더 살 수 있는, 2천만 원 주까지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가야 되는 내용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때 이들 종목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의 상황이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이사전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죠. 이사전지 종목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시간마다 체크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에 테슬라의 주가 상황과 연동된 흐름을 한번 관련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가 3중 바닥형을 찍고 전환의 흐름에 이제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뭐 플러스권이지만 음봉으로서 고점 대비 밀리는 추세의 흐름 보여줬고요. 물론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도 비슷한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줬지만,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장에서 조금은 다소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마감되는 상황에서의 장중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또는 내일 시장 상황 흐름 내에서 테슬라가 반전될 수 있는 내용의 가격 형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중 바닥형을 만들어줬고요.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단값이죠. 봉의, 그러니까 봉은 합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 봉의 중단 가격을 유지시키는 한 191불, 2불, 190불 저루한 가격이 중단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단부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현재 등락의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테슬라의 가격 진행 상황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상방으로 할 때는 당연히 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주가 상황이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에 대한 흐름이 연동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방으로 할 때는 다소간의 기간의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에코프로 이제 지난주 상황에서 테슬라와 아주 엇비슷한 흐름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코스모 신소재가 선도주였죠. 선도주가 길을 열어주고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전체 종목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대장주가 끌고 가는 것이지 선도주는 방향성만을 가리키는 거고요. 대장주가 움직여야지만이 전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동반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가장 중요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을 이제 합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고, 양봉의 중단값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대 양봉이 발현됐을 때, 그리고 양봉이 두 개 나타나는 봉을 합쳐서 판단할 때 이 중단 가격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라는 판단 지점으로 주가가 쉬어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의 형태에서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지금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해서 한 3, 4일 중단 가격 근처에서 아주 강하게 버텨주고 있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에서의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지점에서의 내용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 에코프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움직인다면 테슬라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 되겠지만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움직인다면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장에서 음봉으로 다소 눌림목의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전면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위치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매기가 AI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관련한 에코프로나 뭐 관련한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흐름도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움직여 줄 수 있는 자리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시점이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움직인다는 것은 종가상으로 양봉이고요. 최소한 3, 4, 5%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지점에서의 가격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인다라면 일부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판단해서 해석점을 달리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